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세기 중반 등장한 신고전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고전주의 양식으로 회귀하고자 한 복고주의 미술사조이다. 르네상스 시기에 부활했던 고전주의가 다시금 등장한 것에는 계몽주의가 큰 영향을 미쳤다. 계몽주의자들은 기존의 로코코 미술에 대해 귀족들의 향락을 주제로 하고 장시적인 기교에 치중했다는 점에서 경박하고 부도덕하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근대적 시민사회의 세계상에 걸맞은 미술에 관심을 가졌는데 정제된 형식미와 엄숙함을 강조하는 고전주의 미술은 그들의 관심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일문단은요, 신고전주의의 등장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문단입니다. 고전주의는 아름다움은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질이라고 보는 미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아름다움이란 수학적으로 적절한 비례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조화와 질서 등의 객관적인 형식적 특질이다. 플라톤은 아름다운 것 치고 비례를 갖추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러한 관점은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사물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내포한다. 또한 고전주의 미술은 엄격한 비례, 즉 기하학적 조형성을 갖춘 사물은 그 자체로 감상자에게 감각적 즐거움을 준다고 보았다. 이 문단은 고전주의의 미학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3문단 신고전주의 미술의 이론적 토대를 수립한 빈켈만은 고대 그리스 미술을 참된 예술의 전범으로 삼아 당대 미술이 고대 그리스 미술의 고귀한 단순성과 고요한 위대함을 모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귀한 단순성이랑 완벽한 비례에 따라 표현된 형태를, 고요한 위대함이랑 격정 속에서도 내면의 평정을 잃지 않는 감정의 절제를 의미한다. 그는 육체적 아름다움과 정신적 숭고함, 즉 형식과 내용이 완벽한 일치를 이루는 고대 그리스 미술의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절대미가 구현되었다고 보았다. 3문단은요, 빈켈만의 예술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빈켈만의 미학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신고전주의 미술의 규범을 준수했다. 이에 따라 신고전주의 미술은 붓자국 없이 매끈하게 처리된 표변, 뚜렷한 윤곽선, 균형 잡힌 안정된 구도 등의 특징을 보이며 색채보다는 형태를 강조했다. 또한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도덕적인 시민 양성에 필요한 사회적 교훈을 미술에 담고자 하였다. 이들은 고대 그리스의 신화와 역사 속 애국적 희생을 보여준 영웅의 이야기를 주된 주제로 삼았다. 주제를 불사하는 영웅의 표정은 작품에서 한결같이 침착하게 표현되었는데 이는 감정의 표현을 절제함으로써 정신적 숭고함, 즉 도덕성을 드러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3문단은요, 신고전주의 미술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5문단 19세기 전반 등장한 낭만주의는 이상적인 형식미와 엄격한 도덕성을 추구했던 신고전주의 미술을 거부하고 개인의 상상력과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한 미술사조이다. 낭만주의는 헤르더가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고대 그리스에 편향된 빈켈만의 예술관을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다. 낭만주의의 등장 배경에 대한 이야기네요. 헤르더를 살펴볼까요? 헤르더는 각 개체란 고유한 의미를 지니는 독자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빈켈만이 고대 그리스 미술을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이상으로 여긴 것을 문제 삼았다. 또한 그는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주목하여 고대 그리스 미술의 시대를 초월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모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빈켈만의 예술관의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빈켈만에 대한 헤르더의 비판입니다. 개체성을 강조한 헤르더의 사상은 집단과 구분되는 개별자로서의 개인의 각성을 촉발하였으며 자기 표현 수단으로서의 미술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5문단은 낭만주의 등장 배경과 헤르더의 예술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6문단 폭넓은 주제와 표현 방식을 보여준 낭만주의는 아름다움은 사물에 대해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미학적 관점을 토대로 한다. 사물의 아름다움은 그 사물을 관조하는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한 휴메 주장은 이러한 관점을 드러낸다. 모든 사물이 그 자체로는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다는 미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낭만주의 미술에서는 불안, 공포와 같은 감정이나 악마, 유령처럼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존재 등 신고전주의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영역으로 주제가 확장되었다. 또한 강렬한 색채, 강렬한 채색, 거친 붓자국, 역동적인 구도 등의 특징을 보이며 감정 표현을 위해 형태보다 색채를 강조했다.
낭만주의는 개별성과 다양성을 꽃피운 미술사조라고 할 수 있다. 6문단은요, 낭만주의 미술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대립적인 성격의 두 미술사조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각각 특정한 학자의 견해와 관련되어 설명하고 있다. 빈켈만과 헤르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빈켈만과 헤르더라는 학자의 견해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었죠. 신고전주의는 이상적인 형식미와 엄격한 도덕성을 추구한 미술사조인 반면 낭만주의는 개인의 상상력과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해서 폭넓은 주제와 표현 방식을 보여준 미술사조로 대립적인 성격을 지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사문단을 통해서 신고전주의 미술은 색채보다는 형태를 강조했고 감정 표현을 절제함으로써 정신적 숭고함을 드러내고자 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적절하지가 않겠죠. 자, 1번부터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1번은요, 1문단을 통해서 신고전주의 미술이 로코코 미술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4문단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계몽주의 영향으로 미술의 사회적 교훈을 담고자 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은요, 4문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3문단에 고전주의 미술이 뚜렷한 윤곽선, 자국 없이 매끈하게 처리된 표면 등을 특징을 보이며 색채보다도 형태를 강조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은 6문단에 답의 근거가 있었어요. 자, 6문단에 낭만주의 미술은 역동적인 구도의 특징을 보였음을 알 수가 있겠고, 이는 균형 잡힌 안정된 구조의 특징으로 한 고전주의 미술의 이상적인 형식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요, 6문단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낭만주의 미술에서는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존재와 같이 신고전주의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영역을 주제로 다루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2번 같은 경우는요, 정답을 3번이라 볼 수 있겠고 답의 근거는 4문단에 있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치하지 않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4문단을 빨리 한번 읽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기읍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의 근거는 2문단에 있었는데요. 기읍은 아름다움은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특질이며 아름다움은 사물은 그 자체로 감상자에게 감각적 즐거움을 준다고 봅니다. 따라서 감상자가 느끼는 주관적 즐거움과 상관이 없이 사물의 아름다움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적절한 것은 1번을 쉽게 고를 수가 있겠는데요. 답의 근거는 2문단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왜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니은은 아름다움이 사물에 대해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물이라도 그것에 대해 감상자가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은 항상 동일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적절하지가 않겠습니다. 3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니은은 아름다움이 사물에 의해서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에 니은에 대한 진술은 적절하지가 않겠죠. 4번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역은 아름다움은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특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화와 질서를 갖추지 못한 사물이 감각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기억에 대한 진술로 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니은에 대한 관점에 따른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사물이 조화와 질서를 갖추었는지 여부와는 또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5번도 살펴볼게요. 니은은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이 감상자가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에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에 니은에 대한 진술로는 또 적절하지가 않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요, 2문단의 답의 근거가 있고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가단락부터 보도록 할게요. 보기에 가부터 보겠습니다. 에피카르모스는 개는 개를 가장 아름답게 여기고 소는 소를 가장 아름답게 여긴다고 말하며 모든 피조물에게서 아름다움의 척도는 그것을 속하는 종이라고 주장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즉 상대적이다, 낭만주의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나아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물이 그 목적, 시간, 환경 등에 적합할 때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이는 어떤 사물을 아름답다고 평가한 기준이 다른 사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믿었던 당대 그리스인의 미학적 관점과는 상반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소크라테스는 상대적이다, 낭만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스인은 고전주의와 관련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단락입니다. 스토아 학파
스토아학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스토아학파는 감각적 미와 정신적 미를 구분하고 감각적 미는 비례가 잘 맞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정신적 미는 도덕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미학적 가치가 도덕적 가치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정신적 미를 더 높게 평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5번이 되겠는데요. 5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빈켈만은 그리스 미술의 육체적 아름다움과 정신적 숭고함의 완벽함의 일치를 이루는 절대적 미가 구현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5번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번은 왜 맞는지 살펴볼게요. 에피카르모스는 피조물의 종에 따라서 종이 중요하다 했었죠. 아름다움의 척도가 다르다, 상대주의로 보았습니다.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아름다움을 판단하고자 한 헤르더의 관점과 유사하군. 헤르더는 낭만주의의 기조였고 낭만주의는 상대적이다 라고 봤으므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보편적인 기준이 있다고 믿은 그리스인의 미학적 관점은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주목한 헤르더의 관점과 다르고 맞는 선지가 되겠죠. 소크라테스는 시간이나 환경에 대한 적합성에 따라 아름다움이 결정된다고 본 소크라테스의 관점은 그리스 미술의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본 빈켈만의 관점과 다르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스토아학파. 스토아학파는 감각적 미를 비례가 잘 맞는 육체의 아름다움이라고 본 스토아학파의 관점은 그리스 미술의 고귀한 단순성에 대한 빈켈만의 관점과 유사하군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5번이었습니다. 미술에 관심을 가지다 라는 문맥상 A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사글사글한 인상에 호감을 가졌다는요. 생각, 태도, 사상 따위를 마음에 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가지고는요. 수당 방법이란 뜻이었고요. 2번에 문화적 교류를 가지기로는 관계를 맺다라는 뜻이고요. 3번에 사람과 만나는 자리를 가지다는요. 모임을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4번에 그는 사업체를 여러 가지는요. 소유하다, 운영하다라는 뜻을 가지겠죠. 자, 그러면요.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